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미국 시장 진짜 큰 변동성 장세였거든요. 미국 시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이런 시장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네. 상당히 당황스러웠고요. 사실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엄청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다우지수가 1100포인트가 정확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지만 1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하루에 한 1200포인트가 위아래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등락이 컸던 것은 2020년 3월입니다. 정말 팬데믹 시기에 저희가 엄청난 등락을 겪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이후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까지 하루의 소위 회복력은 최고가 나온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간 추이 보면 미국 시간으로 보면 12시 반 정도가 오후 한 12시 반 정도가 그러니까 점심시간 무렵이 최저였고요. 그다음부터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결국 막판 한 20, 30분 남겨놓고는 결국 플러스까지 돌려 세우는 것이 오늘 하루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연초 이후 흐름을 보면 S&P 500이 오늘 결국 연초 대비 8%, 7.9%로 마감됐는데요. 아시는 분 계시겠고 막 종가만 보면 모르시겠지만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 1월 3일의 최고가 대비 결국 10%가 하락하면서 결국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 조정 국면까지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흔히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저희가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어저께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틸리티만 어저께 올라갔는데 오늘 유틸리티만 유독 1% 넘게 하락했고요. 물론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도 소폭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은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장중 기준으로 보면 4,316포인트가 오늘 떨어졌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공포지수 얘기 많이 주셨을 텐데요. 오늘 공포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29.90포인트로 30포인트 아래로 끝났습니다. 물론 엄청 높은 것인데요.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 38.94포인트가 나왔습니다. 38.94포인트는 2020년 11월 최대 수준 나왔으니까 지금 시장은 물론 다행스럽게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플러스로 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구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3대 지수를 구성한 종목의 80% 이상이 연초 대비 하락한 것이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장중 한때는 주요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웬만한 주식들이 4에서 5%, 6%, 기술주 좀 핫했던 것들은 6, 7% 넘어 떨어진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대부분이 약보합 내지 강보합 이상으로 오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0.5% 정도 결국 하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 위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들 우리 국내 주식만 하시던 분 많이 아시잖아요. 차트를 보면 음봉, 양봉 이런 말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주식들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소위 양봉으로 나오면서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장중 오늘 또 9%, 10%까지 추가 하락을 하다가요. 많이 회복했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2.6% 하락해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알파벳 긴 양봉이 나왔으면서 0.3% 오늘 플러스로 일단 마감할 수 있었고요. 아마존도 다 똑같은 그림,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 거의 다 비슷한 것인데요. 1.3%가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1.4%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끝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6%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거의 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보잉도 오늘 5, 6% 떨어졌습니다. 보잉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나마 보잉은 나름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주식이 몇 개 안 되는 주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보잉이 이제 소위 자율주행 비행기라고 할까요? 자율주행 비행기 택시, 이런 거에 대한 개발 투자 늘린다는 것이 투자에 대한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흘러나면서 오늘 장중 역시 한 6%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나름 선방하면서 마감됐고요. ARK 같은 경우는 오늘 9% 정도, 6, 7%가 더 떨어졌었는데요. 막판 또 분전하면서 2.8%로 플러스란 채 일단은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뉴스를 한참 검색하면서, 어제가 아니죠. 지난 밤사이에 뉴스를 한참 검색하면서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도 찾기 어려웠었고요.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도 찾기 어려웠었거든요. 조정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급락을, 지난 금요일과 오늘에 이어진 스트레이트의 급락을, 뚜렷하게 오늘 새로운 재료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요, 이런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우리, 약간 진부하지만 설명은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상승에 약간 꺾이긴 했지만, 금리 상승세가 무서운 건 사실이란 말도 올해 들어서요. 특히 작년 11월부터가 되겠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일주일, 2주일 됐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12월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던 1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은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를 언급하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고, 이거는 금리에 대한 올라가는 거, 금리에 대한 인상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지금까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시장에서의 어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축소가 빠르면 7월부터 있을 거라는 얘기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작년 9월, 작년 11월, 12월에 생각했던 소위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면 일단 그 시점부터 많은 분들 느끼셨겠지만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CME의 페드워치 2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올해 몇 번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자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업데이트했고요.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 그림의 그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현재는 0에서 0.25.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연준의 1월 첫 회의가 발표되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아마 정설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요. 금년 이건 12월의 기준이야. 금년 12월 14일 날 연준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발표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0에서 0.25이기 때문에 4번 올리면 1에서 1.25%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21%가 되겠고요. 그보다 더 5번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5번까지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20%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6.7%가 있어갖고 이 금리 인상은 최소한 4번 이상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수치가 전체적으로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골드만삭스도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은 금리가 4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실적 시즌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요.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기업이,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 제외하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64개의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64개의 기업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부합한 퍼센트는 한 74%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약간 높고 최근 한 4분기 중에서는 수치가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체보다는 이 회사들의 보수적이라든가 약간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들이 늘어난 것이 핵심이죠. 가장 큰 기업이 골드만삭스랑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새로운 가입자 수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라는 향후 전망을 얘기한 것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확신을 좀 내려놨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한마디로 이익 조정 비율이겠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이 지금 거의 5대5 수준으로 2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은 계속 올라가야 좋거든요. 이익 전망이 하향하는 것 자체는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부담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별로 인식은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가장 요즘 뉴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결국 미군 파병까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자유적이라는 얘기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시장에서 큰 부담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장중한 때 또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니까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좀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또 덜컥 겁나면서 내 것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친구 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만큼 자주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통계만 확인드리겠는데요.
70년 동안 S&P 500이 10% 조정했던 것은 총 3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유가 그런데요. 다만 이런 거죠. 지금까지 오늘까지 정확히 7.9%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진 다음에 역사적 통계를 보면 현재 수준 대비 10에서 14% 정도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확률도 한 30% 있겠고요. 30% 이상 확률도 2분의 5와 2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이 하락이 멈추고 다시 급반등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10% 하락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만 보면 총 26번의 조정이 있었고요. 평균 하락은 13.7%였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니까 평균만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오늘 8%면 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가 더 하락을 했다는 것이 평균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하락에 회복을 했던 것은 평균적으로 4개월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위 팬데믹 때는 불과 지금 2주일 만에 다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약세장까지 진입하면 평균 하락률은 30%로 이루어지고 회복은 24개월까지 걸어지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정이요. 시작돼서 하락까지 이어질 확률은 거의 46%이기 때문에 조정에 만약 들어간다라면 하락도 일단 20%까지 가는 것도 열려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7시 30분부터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7시 30분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